근데 이거에 대한 표현은 사실은 저축성 보험 가지고 얘기하기는 너무 편해요. 뭐 그쵸. 계산할 게 별로 없거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표님들이 이게 아닌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네, 대부분 그걸로 가입을 하고 계세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 손비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상황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의 여부 자체가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그쵸. 네, 사실 2018년도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뭐 결국은 대법원 판례까지 갔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례가 모두 다 상용화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사례 같은 경우가 뭐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하다. 네네. 이런 식의 오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도 그거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판례가 나왔을 때 어떤 판례냐면은 가능하다라고 나온 거예요. 네네.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타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가능함을 맞추기 위한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게 모두 다 된다가 아니라 가능이라는 얘기는 걔는 그 조건에 부합을 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그렇게 타당하다가 아니고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내가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비용 처리가 다 된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능하게 설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기업의 컨디션이죠, 사실은. 내가 어떻게 가입을 한 거고 보험 기간을 어떻게 정했을 것이고 상품은 어떤 걸로 했을 것이며 만기 환급금은 어떻게 돼 있을 거고 이 안에 뭐 퇴직 기간이 설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달라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상담을 받았을 때 내 거는 다 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네네. 극단적인 예로 하나도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돈을 내고 있는데 이게 자산으로 상계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납부한 돈인데 자산으로 상계되고 있다니까요. 그럼 진짜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없는데 그쵸. 자산으로 돼 있어. 네.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잉여금 자체가 불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네네네. 되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피해볼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최악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데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그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성금 처리를 할 수도 있는 네네네. 거고 그러면 이 상품이 정확히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가입해야 되는지 정말 뜯어봐야겠네요. 그럼요. 일단은 저는 이 플래닝 하시는 분들이 절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 절세라는 표현은 맞지 않은 표현이에요. 오. 보험을 가지고 절세를 한다? 사실은 거의 어렵거든요. 근데 많은 보험사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세금을, 그러니까 과세 자체를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과세 이연 효과라는 그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를 지금 내는 세금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뒤에 내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결국은 진짜로 100% 비용 처리가 되는 상품들도 언젠가는이라고 하면은 이게 만기까지 갔을 때 그 만기 환급금이 영원히 되지 않고 네. 언젠가는 해지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그 해지 환급금이 들어오게 돼요. 네네. 그러면은 이건 뭐냐,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금 삼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수익이 잡힌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수익이 잡혔으면 거기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지 왜 안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절세가 아니잖아요. 결국엔 그러네요. 내야 되는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내야 되는 세금을 언제 발생을 시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출구가 있냐, 이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출구를 만들어 놓은 게 맞냐,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과정을 만드는 거 말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그 준비조차도 돼 있지 않은 거고 대부분.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보험기관과 납입기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조차도 사실은 이해도가 없는데 네네. 근데 그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연출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확실히 좀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도 중요한데 일단 보험은 절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뜯어보니까 나중에 결국에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거군요. 그러면 일단은 이 손비라는 표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네. 가장 거기서 제가 마음속에 와닿는 게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이에요. 근데 통상적이어야 돼. 네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돼. 네. 그랬을 때 손해나는 비용에 대해서 처리를 해준다는 게 손비인데 그럼 보세요. 제가 제기했던 일방적인 게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방적인 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비슷한 사업의 형태가 많잖아요. 네. 비슷한 업종들이고 비슷한 형태가 많은데 어떤 누군가는 이만큼밖에 처리를 안 하는데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는 달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써놨어. 남들은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선 이쪽에선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얘네들은 우리는 필요해 막 이러고 해놨어. 네네.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쵸. 통상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에 부합을 하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손비의 정의가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됐는데 뭔가 플래닝을 하고 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품을 맹신하고 있으시다? 대표님들 크게 잘못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목돈이 돼서 돌아올 것이고 그 목돈이 입금이 삽입이 되는 그 순간 큰 돈 내셔야 되겠죠. 그쵸. 응. 또 그에 합당한 법인세를 또 그럼요. 내야 되다 무조건 보니까. 내셔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보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절세가 될 수도 있고 탈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을 한번 열어보셔서 이게 수익자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더보기란에 오너스 경영연구소 무료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보험에 대해서 또 알려주셨는데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때를 또 기대하면서요. 네,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또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